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이 겪는 문화 충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다양한 면모에 놀라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특히 오늘 소개할 사연은 한국에 온 원어민 교사 부부 사라와 데이빗이 한국 초등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며 시작됩니다. 그들은 한국의 아이들을 보고 이 나라가 인생 최악의 국가일지도 모른다며 경악했고, 결국 충격과 분노가 극에 달해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의 성숙한 문화를 깨닫고 크게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사라와 데이빗은 어떤 일을 겪었길래 이런 극적 경험을 한 건지 함께 들어보시죠. 첫 번째 사건은 데이빗과 사라가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지 첫 주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여느 때처럼 출근길에 오른 사라는 학교 앞에 혼잡한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출근길이 바쁜 시간이라 자동차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가운데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길 건너편에서 삼삼오오 모여있는 어린아이들이었죠. 아이들은 밝게 웃으며 친구와 장난을 치고 서로 잡담을 나누며 도로의 신호가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눈에는 그 아이들이 지나치게 어리게 보였습니다.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 심지어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아이들까지 있었으니까요. 사라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데이빗, 저기 좀 봐봐. 그녀는 데이빗의 팔을 잡아당기며 길을 가리켰어요. 저 애들이 혼자서 길을 건너려고 하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불안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사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죠. 부모가 없잖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저렇게 어린애들이 혼자 다닌다고? 데이빗도 사라가 가리킨 쪽을 보았고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단 한 명의 보호자도 없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모습은 그에게도 충격이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의 말에 동의했어요. 맞아. 저건 정말 말도 안 돼.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혼자 길을 건너는 건 상상도 못하지.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러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두 사람은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들은 미국에서 자라면서 부모들이 항상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낯설고 위험하게만 느껴졌던 겁니다. 아이들이 혼자 길을 걷는다는 건 그들에게는 마치 부모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라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데이빗은 그런 그녀를 달래며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이 나라 부모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건 무책임해. 그들은 한국 부모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아이들이 언제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길을 지날 때마다 그들은 매번 긴장하며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여유로운 주말, 데이빗과 사라는 오랜만에 느긋하게 점심을 먹고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잠시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운데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피로를 풀고 있었죠. 그런데 조용하던 공원 한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어요. 거기엔
어린아이가 울면서 벤치 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사라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데이빗, 저 아이 좀 봐. 혼자서 울고 있어. 사라는 재빨리 아이에게 다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니? 무슨 일이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그러나 아이는 울음이 멈추지 않았고 눈물에 젖은 얼굴로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사라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 이 아이가 이렇게 혼자 울고 있는 거지?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데이빗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아이의 어깨를 살짝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다 괜찮아. 그는 한 손으로 아이를 다독이면서도 주변을 긴장한 눈빛으로 살피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근처에 아이의 부모가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원은 여전히 평온했죠.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어린아이를 혼자 두다니. 데이빗은 나지막이 말하며 인상을 썼습니다. 그의 말에 사라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녀는 손을 떨며 핸드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어떻게 어른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를 홀로 내버려 둘 수 있을까? 데이빗과 사라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계속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무책임하다고 생각했고 아이가 혹시나 다른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웠다고 했죠. 그때 멀리서 한 여성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숨이 턱에 닿을 만큼 달려온 그 여성은 아이를 보자마자 급히 안아 올리며 안도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멈추었고 주변의 긴장이 서서히 풀어졌습니다. 데이빗과 사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잠시 길을 잃고 엄마와 떨어진 상태였을 뿐이었고 엄마는 공원 주변에서 아이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죠. 아, 그런 거였구나. 사라는 안도하면서도 어딘가 씁쓸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데이빗과 사라에게는 여전히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왜 이렇게 애를 혼자 두는 일이 자주 있는 거지? 정말 이 나라는 아이들의 안전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사라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여전히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혼자 다니게 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고 감정적으로 큰 혼란을 느꼈다고 했죠. 세 번째 사건은 또 다른 날, 저녁 무렵에 벌어졌습니다. 노을이 지고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할 때 데이빗과 사라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긴 하루였고 두 사람은 피로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적한 동네 놀이터 옆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아직도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이터는 깜빡거리는 가로등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시끌벅적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이들은 어떤 부모의 제지도 없이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었고 서로 술래잡기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빗과 사라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늦게까지 노는 것에 의아해했지만 곧 다른 걱정이 또 밀려왔습니다. 아무도 아이들을 데리러 오지 않나? 사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한 아이가 바닥에 돌부리에 걸려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야,
아이는 크게 소리 지르며 무릎을 감싸 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사라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깜짝 놀라고 말았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퍼져나가고 있었지만 놀이터에 있던 어른들은 누구도 그 아이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끼리만 놀고 있었고 그들을 지켜보는 어른은 아무도 없었죠. 사라는 마치 자신의 아이가 다친 것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걸 봐! 사라는 데이빗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 아이가 다쳤는데 부모는 어디 있는 거야? 이게 정상이야? 데이빗도 그 장면을 보며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정말 말도 안 돼. 이걸 그냥 두고만 보라고?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군가는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둘은 주위를 둘러보며 아이의 보호자를 찾으려 했지만 놀이터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었고 여전히 아이들만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엔 여러 가지 상상이 지나갔습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내버려 두다간 누군가 나쁜 사람이 이 아이를 데려가면 어쩌지?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사라는 아이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혼자 놀 수 있게 방치하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부모들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건가? 너무 무책임해. 그들에게는 한국이 이젠 위험하고 무책임한 나라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질 수 있는 거지? 데이빗과 사라는 아이들이 다치고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상황에 실망했고 이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 점점 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데이빗과 사라는 이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 심각해.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사라는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데이빗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 사라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놀이터에서 아이가 혼자 다쳤고 보호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긴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가 도착했고 경찰관들이 놀이터 주변을 빠르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데이빗과 사라는 경찰에게 아이가 다쳤으니 병원에 데려가야 하지 않겠냐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부부가 놀이터 옆 작은 카페에서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들은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사라와 데이빗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경찰관들도 깜짝 놀라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 부부는 바로 아이의 부모였고 가까운 카페에서 잠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아이에게 달려가 무릎을 다친 아이를 달래주었어요. 우리는 그냥 저기서 커피를 마시며 아이들이 노는 걸 보고 있었어요. 부모는 당황한 듯 설명했습니다. 사라와 데이빗은 그들의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신 거예요?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사라는 조심스럽지만 여전히 비난의 어조로 물었습니다. 그 부모들은 쓴웃음을 지으며 아니요, 괜찮습니다. 한국은 안전한 나라니까요. 저희는 항상 이렇게 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부부는 사라와 데이빗이 가르치는 학교의 학부모들이었습니다. 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셨군요. 우리 아이가 새로운 원어민 선생님이 오셨다고 말하긴 했는데. 부모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사라와 데이빗은 차마 미소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일은 교장 선생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며칠 후 학부모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사라와 데이빗은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 문제를 느끼고 있는지를 설명하며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제안했어요.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다른 학부모들은 사라와 데이빗의 걱정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 학부모가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긴 한국이에요. 저희는 아이들이 스스로 독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고 있답니다. 또 다른 학부모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다치는 일은 흔한 일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태도는 사라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그들의 무심한 태도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이렇게 가볍게 여겨도 되는 건가?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고 자신들이 한국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사라는 깊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우리가 틀린 건가? 그녀는 데이빗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하지만 데이빗도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글쎄, 여긴 정말 우리가 자라온 세상과는 너무 다른 곳인 것 같아. 데이빗과 사라가 학부모위원회 이후 충격을 받으며 학교 복도를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웠죠. 그때 그들의 동료 교사인 민지 선생님이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데이빗, 사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지 선생님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사라와 데이빗은 잠시 멈춰 섰고 민지 선생님은 그들을 조용한 교무실로 안내했어요.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요즘 많이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데이빗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요, 민지 선생님. 저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혼자 다니고 놀이터에서도 부모 없이 늦게까지 놀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민지 선생님은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들은 후 고개를 끄덕이며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혼자서 등하교를 하거나 늦게까지 놀이터에서 노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한국이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이죠. 사라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안전한가요? 범죄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민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위험은 존재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의 범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가해지는 범죄는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이웃들끼리 서로 아이들을 잘 지켜보며 돕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데이빗은 여전히 믿기 어려워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를 잘 돌보나요? 미국에서는 그런 건 절대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민지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을 전체가 한 아이를 키운다는 속담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좀 더 자유롭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독립심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고요. 사라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이제서야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럼 아이가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는 항상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민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다쳤을 때는 어른들이 도와야 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모든 상황에서 아이들을 과보호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이런 작은 위험들을 통해 아이들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믿어요. 데이빗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교육 문화라는 거군요. 맞아요. 민지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간의 신뢰와 치안 덕분이에요. 물론 완벽한 사회는 없지만 한국은 많은 이웃들이 서로를 돌보고 도와주는 사회적 유대감이 강하답니다. 데이빗과 사라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약간의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미국의 시각에서만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보지 못했던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민지 선생님. 덕분에 한국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민지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만에요.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해요. 오히려 아이들을 걱정해 주신 게 감사하죠. 그 마음은 분명 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 데이빗과 사라는 한국의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빗과 사라는 자신들이 미국적 시각에 사로잡혀 한국 문화를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국 사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데이빗과 사라는 수업이 끝난 후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이터에서 놀던 한 아이가 나무 위에 걸린 공을 꺼내려고 애쓰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점프를 했지만 키가 작아 공에 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두 사람은 당장 달려가서 아이를 도와주려고 했겠지만 이번에는 잠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놀이터에 있던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의 상황을 보고 다가와 함께 공을 꺼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나뭇가지를 잡아 흔들고 다른 아이는 서로의 어깨에 올라타 공에 닿으려는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몇 분 후 결국 한 아이가 공을 꺼내는 데 성공했고 아이들 모두는 환호하며 서로 하이파이브를 나눴습니다. 그 장면을 본 데이빗은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사라, 저 아이들을 봐.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어. 서로 도와가며 해내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데이빗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아이들을 믿고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동 발달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데이빗과 사라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큰 장점임을 점점 더 인정하게 되었다고 말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화의 차이란 결국 이해와 신뢰의 문제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한국의 치안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요. 오늘 이야기도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요.